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빈센트 병원에서 임상 강사하고 있는 윤성훈입니다. 좋은 기회에 빈센트 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하게 되면서 수면에 관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르콜랩시를 관심 갖게 되던 중에 ADHD에 대해서 원래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조금 연관성이 많구나 하면서 제가 최근에 홍기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종설 논문을 좀 쓰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면병은 결국은 이제 주관졸음 그리고 탄력 발작이라는 것의 특징적인 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탄력 발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나르콜레틱 타입 1, 타입 2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타입 1과 타입 2를 나누는 것이 탄력 발작의 유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두 가지가 모두 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면병 1형, 2형 환자들 모두 다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 잠을 잘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기면병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이런 집중력 그리고 학업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것과도 더불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질환을 같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기면병과 같이 이제 동반할 수 있는 질환들에 이제 램슬베 행동장애도 있고 인지기능 저하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석식장애, 그다음에 조현병, 불안장애, 그리고 ADHD라고 하는 것까지 많은 병들을 특히 좀 같이 동반 질환 이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ADHD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ADHD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냐?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주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돌아다니고 행동 조절을 못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질환 두 가지를 합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병률이 2에서 7%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릴 때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한 그 중에 절반은 성인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컬에 계신 원장님들께도 최근에 여쭤봐도 ADHD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진단과 고민에 대해서도 최근에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서 ADHD 환자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성인 ADHD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고 소아계에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ADHD 환자들도 기면병과 마찬가지로 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못 자서 주의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주의력 자체가 잠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직까지는 양방향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잠이랑 관련된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 장애나 하지 불안 장애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수면 호흡 장애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동반 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ADHD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질환도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친구들이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기면병에서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 어떤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한 연구에서는 MRI를 찍어서 이 뇌의 부분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밝혀져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뇌의 집중력하고 연관되어 있는 작업 능력, 이제 전두엽 기능이라고 하는 이 작업 능력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뇌의 집중력 그리고 주의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구나, 심지어는 좀 충동성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신과에서 시행하는 ADHD를 보는 주의력 검사가 있는데 뭔가 충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과제를 주고 클릭하라고 하면 클릭을 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하면 클릭하지 않는 이런 태스크를 주어주게 되는데 이런 걸 했을 때도 정상 인구에 비해서 기면병에서는 이런 걸 집중하는 것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어떻게 그러면 연관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면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오렉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오렉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떨어져 있는 게 결국은 기면병이고 이 오렉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많은 신경 전달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조절이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걸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냐면 이 두 가지가 모두 ADHD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져 있는데 화살표 같이 생겨 있는 친구들이 정상 인구에서는 굉장히 조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분비되면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친구들인데 얘네가 ADHD 환자들에서는 한 개 정도로 되게 줄어져 있는 그 이제 도식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떨어지면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면병 환자들한테서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조절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연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있는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다 따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된 것들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최근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들이 시행이 됐는데 이 기면병 환자들에서 정상 인구에서는 ADHD가 아까 2에서 7%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면병 환자들에서는 30% 그리고 E형 기면병에서는 2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이 주의력 결핍이랑 연관되어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연구들이 조금 일관되지 않은 게 어떤 연구는 1형 기형병에서 좀 더 많다고 하고 어떤 연구는 2형 기형병에서 조금 더 많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가 조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이런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질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도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기면병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증상으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다가 진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가장 많이 오는 거는 결국 이제 주간졸음 증상으로 오게 됩니다. 주간졸음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들이 또 학업 능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자꾸 집중력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기면병 진단을 받기 전에 처음으로 정신과에 클리닉에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진을 받게 되는 것이 우울증 다음으로 ADHD로 오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DHD로 오진을 받고 나서 기면병으로 다시 진단을 받게 되기까지 시간이 5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5년이라고 하면 기면병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 기면병 약을 먹지 못한다면 굉장히 삶의 질에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ADHD가 있는지 아니면 기면병이 있는지 혹시 이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임상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인기에서도 이런 ADHD에 대한 유병, 미스다이그노시스, 이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5, 6년 정도 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면은 두 질환 다 이제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밤에 졸릴 수도 있고 낮에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밤 검사에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밤 검사를 봤을 때는 이런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 이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ADHD 친구들에서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기면병 환우들한테서는 조금 이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면병에서는 자주 깨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ADHD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제 깨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면 효율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문헌들의 얘기들이 있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두 가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비교해보는 논문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 이걸 근데 나눠야 될까? 왜 이걸 구분하고 같이 있는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질환은 사실 치료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약 중에 정신자극제 계열의 약들인데 많은 분들이 주간졸음을 위해서 기면병 환자에서는 실제로 쓰고 있고 ADHD에서는 주의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적혀져 있는 약 중에서 기면병 약부터 먼저 살펴보면 모다피닐, 아르모다피닐, 피톨리산트라고 하는 이제 약들을 주로 쓰게 되고 2차 약체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쓰게 돼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DHD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지만 아데랄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을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쓰게 되는데
이 약이 되게 비슷합니다. 쓰는 약들이. 그러면 어차피 구분하는 게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걸 똑같이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첫 번째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로 진단을 했다가 이후에 기면병을 진단받는 환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ADHD를 진단하면서도 혹시나 이 친구들이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질환을 동반 이완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치료가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겁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먹고 그 다음에 기면병 약을 먹고 해도 생각보다 이런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증이나 충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ADHD 친구들 아니면 기존 이 narcolepsy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슬라이드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기면병에서도 이 약물적인 치료 외에도 비약물적인 치료, 행동 치료들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ADHD 친구들에서도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적인 요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각각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특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두 질환을 동반 이완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자에게 치료하고 있는 약이 과연 이 친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를 평가를 해봐야 되고 또 비약물적인 치료로도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지 행동적인 요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지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질환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임상가들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